이번 강좌는요, 사용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어떤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시켜 놓고 그 데이터를 콘솔 화면에다가 출력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지금 계속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콘솔 화면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직접 입력받아서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방법인 사용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변수에 저장하는 명령어인 console.readline 메서드를 사용해서 콘솔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C샵에서의 입력문, 입출력할 때 입력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입력받기란 이름으로 C샵의 콘솔 응용 프로그램 만들고요. 기본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콘솔로부터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CW 탭 했을 때 탭 눌렀을 때 뭐를 사용한다? console.writeLine을 사용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름을 입력하시오 해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요. 이름을 입력하시오 라고 이렇게 하고 이름을 입력하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해놓을까요? 그럼 여기다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writeLine 하게 되면 줄바꿈이 되니까요. console.write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 거릴 거 아니에요? 실제 실행시켰을 때. 요거 바로 실행하자. 지금 바로 실행돼서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시오 해서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어떤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걸 대기하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console 클래스에 read key, read line 이렇게 세 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read line은 이름을 입력하고 한 줄, 이제 엔터 키를 누를 때까지 문자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름 같은 걸 입력받을 때는 readLine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요거의 결과 값을 어디에 담아 놓으냐면 여러분들이 담아 놓은 값을 얘가 이제 그 값을 반환을 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값을 반환한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다 쓰고 싶다. 그러면 변수에다가 담아 놓으면 되겠죠. 변수는 스트링, 문자열을 사용해서 또는 발을 사용해서 name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 놓고 콘솔로부터 대기를 했을 때 받은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출력을 할 때는 CW 탭 눌러서 console.writeLine으로 문자열을 만들어 출력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n으로 한 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출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출력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뭐뭐님 자리는 0번째 자리를 만들어 놓고요. 뭐뭐님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name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주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뭐님 얘가 한 줄 실행되고요. 실행을 대기합니다. console.readline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실행을 대기해요. 그러고 나서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 값이 반환되고 name에 입력한 값이 출력이 되고 그대로 console.writeLine으로 한 줄 내리고 출력해주는 코드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이름을 받기 기능을 구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Ctrl F5번 눌러서요. 자, 실행하면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시오.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고 나서 console.readline은 한 줄 입력이에요. 그래서 한 줄 쭉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딱 쳐요. 엔터 치는 순간에 console.readline의 명령어가 반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터 땅 치면 그 값이 어디에 변수에 담기고요. 그리고 그 결과 값이 먼저 안녕하세요 뭐뭐뭐님 이렇게 그 결과 값을 출력하는데 제가 줄바꿈을 하나 더 했습니다. 이렇게요. 콘솔에서 요거에서 요거 안 해도 여기서 이제 엔터 치는 순간에 이제 커서가 내려가니까요. 그 값이 들어가니까 이렇게만 해놔도 되겠네요. 만약에 줄바꿈을 바로 밑에다가 하고자 한다면 다시 자 여기서 다시 이름을 홍길동 해서
엔터 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홍길동님 이런 식으로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콘솔로부터 어떠한 문자열을 입력받고 엔터 키 칠 때까지의 문자열 입력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 뭐다? console.readline이라는 이름의 명령어다. console.write로 문자열 출력, console.readline으로 문자열 입력해서 이제 여기서는 문자열을 입력받은 거죠. 그래서 문자열 입력 받기 명령어인 console.readline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받아서 이름을 원하는 자리에서 출력하는 이렇게 콘솔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가장 간단한 명령어인 console.readline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형식 변환 관련된 짧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T New Console -5 이름은 int2 byte라고 하도록 할게요. 인티저 타입에서 바이트 타입으로 형식을 한번 변환시켜 주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rogram.cs 파일 그대로 둬도 되고요. int2 byte로 이름을 바꿔주고요. 자, 예를 들면 정수 형식의 변수를 선언해 주는데 x라는 이름의 변수 선언해 주는데 1234를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1234를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요. 1234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이제 어디에 저장이 안 되냐면 1234 같은 경우는 바이트 변수에 저장이 안 됩니다. 256이다. 그러면 256이고요. 그러면 바이트 형식의 예를 들면 이제 y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한다. 그러면 x에 있는 값을 y에다가 담으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뜨네요. 되지 않는다. 그래서 int를 바이트로 이제 묵시적으로 이제 변환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만약에 int에 있는 값이 얼마? 이제 256이다. 그럼 요거를 바이트 타입으로 변환시켜 주고 싶다면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바이트로 소괄호를 사용해서 특정한 변수 앞에다가 소괄호를 사용해서 괄호 열고 닫고 바이트 괄호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x의 값을 바이트 타입으로 형식을 변환시켜라. 다만 형식이 변환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얘가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이제 x도 한번 출력해 보고요. x는 얼마? x는 얼마에서 얘가 다시 y가 얼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출력을 시켜줄 수 있는데요. 256은 256이다. 이렇게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대로 값을 저장한 거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면 256은 256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256은 0. 잘못 넣는 거죠. 지금 이제 255까지 넣어놨어야 되는데 256을 넣어놨어요. 이런 경우는 x는 256까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오히려 더 잘 만들었네. 이제 미리 이걸로 설명을 하면 더 좋으니까. 근데 x는 21억까지 담을 수가 있어요. 제 인티저 타입이니까. 근데 바이트 타입은 0에서 255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바이트는 0에서 255까지. 근데 인트 타입을 바이트로 변환시켜 주는데 그 바이트가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엉뚱한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257이다 해도 이제 동일하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이즈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0에서 1로 증가되네. 한 바퀴 돌아가네요.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죠.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255다. 255를 넣어주고 실행시켜주면 255는 바이트 타입에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255는 255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255는 255가 된다라는 거죠. 자, 됐죠? 이렇게. 어쨌든 인티저 타입을 바이트 타입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인트 타입을 바이트 타입으로 변환시켜 줄 때 공간이 부족하다. 인티저 타입이 256 이상이다. 그러면 바이트 타입에 정상적으로 저장이 안 되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전혀 엉뚱한 값이 저장이 됩니다. 한 바퀴 돌아버리는 거죠. 이제
이제 255 갔다가 다시 0, 1, 2, 3, 4 가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잘못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x에 있는 값을 바이트 형식으로 변환시켜서 바이트형 변수 y에 담아라. 그래서 255를 담으면 그대로 255가 담긴다. 뭐 이렇게 예제를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255를 넘어가 버리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담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요, C샵에서의 형식 변환, 타입 컨버전, 타입 컨버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형으로요. D라는 변수에다는 1200, 12.34라는 이름의 실수형 데이터를 넣어놓고요. 정수형 데이터에는 예를 들면 1234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는 W형이 인티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W형에다가요. 이 인트보다 커요. 그러면 W형 자체에다가 인티저 값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W형보다는 인티저 타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W형에다 인티저를 담을 수 있다. 그래서 D에다가는 I 값을 담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네요. 그러고 나서 CW 탭 눌러서 만약에 D에 있는 값을 출력하면 D는 얼마? 1234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러도 안 나오고 어떤 표식도 없네요. 이 연산식이. 그래서 이제 바로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바로 실행시켜보면 1234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거. W형보다 인트형이 훨씬 더 크다. 이런 경우는요. 묵시적인, 말이 어려워요. 묵시적인 또는 암묵적인 형식이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알아서 변환이 돼요. I가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의 값이 저장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이제 쉽게 어떤 풀어 쓴다면.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 반대로. 작은 형식에다가, 작은 형식에 뭐를? 큰 형식을 대입한다면, 요런 경우는 이제 묵시적의 반대말은 이제 명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명시적인 형식 변환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D에다가 다시 12.34가 들어있어요. 다시, 그러면 I에다가 D를 넣으려고 하면요. D를 넣으려고 합니다. I는 정수형이고, D는 뭐다? 실수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빨갛게 가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그래서 암시적으로 W형을 인트형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명시적인 변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캐스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암시적, 암묵적. 아하, 그러면 다시 한번 암묵적, 암시적.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 이제 단어가 좀 많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CW 탭 눌러서 I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I에는 1인데 12.34가 I에는 담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1, 2가 출력되게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를? 형식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캐스트 연산자인 괄호 열고, 즉 실수형 D의 변수에 있는 값을 캐스트하자, 컨버트 시켜자. 뭐로? 인트 타입으로 이렇게 컨버트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형 데이터만, 물론 실수형 굉장히 큰 수는 안 담기고요. 정수형 데이터만 담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1, 2, 3, 4하고 1, 2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정수형 데이터만 담아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캐스트 연산자, 컨버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캐스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런 경우는 명시적으로 형식 변환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아예 명령화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식 간에 어떤 변화를 시켜주고자 한다. 물론 변환이 가능한 경우만. 그래서 그런 때는 컨버트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유용하게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 뒤에, 이제 실수형 뒤에 있는 값을
스트링으로 변환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s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트링 형식의 s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뒤에 있는 값을 변환시켜주고 싶다면 toString으로 변환시켜줘도 가능하고요. 또는 뭐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요. 또는 s에 있는 값을 어떠한 s에 있는 값을 변환시켜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문자열로 변환시켜주고자 한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toString으로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실수 s의 값에다가 d의 값을 넣고 싶다. 기본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기본은 s는 문자열이고 d는 실수형이면 이렇게 또 뜨죠. 똑같은 말. 그러면 이런 거는 스트링으로 바꿔줘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좀 더 강력한 의미로 그래서 convert 클래스에 convert는 컨트롤 점 찍어서 위에다가 네임스페이스 system dot 네임스페이스 추가해 주고요. 얘네들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convert 클래스에 뭐로 변환하실 거냐? to 다 있습니다. to string, to int 32, to int 64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to string을 사용해서 실수를 문자열로 12.34를 문자열 12.34 동일하게 문자열로 이렇게 변환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CW 탭탭 S를 출력해 보면 이거는 문자열이라는 거죠. 성질은 숫자 모양의 문자열이라는 거죠. 이렇게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1, 2, 3, 4, 1234, 12, 12.34 이렇게 문자열로 변환돼서 성질이 문자열로 변환돼서 출력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컨버트 클래스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환하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트 클래스에 toString, 그 다음에 컨버트 클래스는 문자열만 변환하고자 했을 때는 모든 값, 모든 변수 명점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해줘도 되는데요. 그래서 convert다 to integer 32 정수형으로 변환하고자 한다. 뭐 convert다 to double 실수형으로 변환하고자 한다. 이러한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변환해주고자 했을 때는 convert 클래스의 toString, 정수형으로 변환시켜주고자 했을 때는 convert다 to int 32 뭐 실수형으로 변환시켜주고 싶다면 convert다 to double 같은 메서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코드를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convert 클래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깐 볼게요. 제가 conver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정의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vert 클래스를 잠깐 보러 갈게요. convert 클래스 보니까 to boolean, to byte, to character, to date time, 날짜형으로, 날짜형도 많이 쓰네요. 날짜형으로 변환시켜준 거, to decimal, to double, to int 16, 32, 64, to s byte, single, to string. 제일 많이 쓰는 거, to uint 32, uint 64.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메서드들을, 형식 변화 관련된 메서드들을 제공해주는 게 뭐다? convert 클래스라는 거죠. convert 클래스. convert 점 뭐뭐뭐. 자, 얘네들 사이에서 우리가 형식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반적으로 작은 그릇에 있는 것을 큰 그릇에 담을 때는 묵시적으로, 그냥 암묵적으로 알아서 이제 형식 변환이 되고요. 작은 형식을 큰 형식에 담을 경우는요, 명시적인 형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캐스트 연산자, 제가 그냥 발음할 때 캐스트 연산자 등을 사용해서 정수형 데이터만 저장한다든가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캐스트 연산자를 써도 되고요. 이거를 캐스트 연산자를 클래스화 시켜 놓은 게 convert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convert 클래스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convert to int 32, int 64, double, boolean, string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을 다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변환이 가능한 경우에만 변환이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외가 발생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반적인 형식 변환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예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NET 프레임워크에서 제거해주는 getType이라는 이름의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Type 모든 값의 데이터 형식을 알려준다. 형식을 반환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학습할 때요.
가장 많이 쓰는 키워드는 정수형, 뭐 캐릭터, 스트링 이라는 거죠. i에다가는 1, 2, 3, 4를 만약에 넣어놓고요. 스트링 형식의 s에다가는 안녕하세요를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트링 캐릭터 형식의 c에다가는 뭐 이제 문자를 하나 넣어놓고요. 문자는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또 뭐죠? 더블형에는 CHAR. 더블형 뒤에는 이퀄 두 개. 더블형 뒤에는 뭐를 넣어놓다? 12.34, 3.14. 이렇게 실수형 넣어놓고요. 오브젝트 타입에는 모든 값들이, 물론 지금 문자열이지만 모든 값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CW 탭 눌러서 위쪽으로 올리고요. 여기다 네임스페이스 하나 추가하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i는 뭐냐, i에 대해서 타입을 할 수 있어요. getType이라는 이름, 점 찍고 getType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요청하게 되면요, 해당 메서드에 뭐를 반환시켜 준다? 타입을 반환시켜 줍니다. 이렇게요. 오브젝트 O인데 O를 빼먹었네요. I, S, 여기는 캐릭터, C, 더블형, D, 오브젝트 O, 이렇게 5개를 한번 이제 출력을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컨트롤 F5번. 실행시키면 이렇게 i는 시스템, 정수형 타입은 단넷 형태로 system.int32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system.string, class, system.character, system.double, system.string. 이건 문자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담기네요. 그래서 이제 모든 타입인데요. 다만 타입을 요청할 때 요거는 이제 문자열, 이제 모든 값을 담아 놓을 수 있는데 담아 놓은 값이 문자열이다 보니까 스트링으로 담기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오브젝트를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new object로 오브젝트 가로 열고 닫고로, 일단은 이런 코드가 좀 익숙하지 않아도 그냥 잠깐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시 system.object로 이렇게 담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int, string, 캐릭터, 더블, 오브젝트가 제가 강의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 형식 키워드 5개입니다. 이 제일 많이 쓰는 키워드 5개는 내부적으로 단넷 타입이라고 해서 단넷 형식으로 해서 단넷 프레임워크에서는 system.int32 string, 캐릭터, 더블, 오브젝트로 관리가 됩니다. getType이라는 이름의 메서드, 모든 변수 또는 모든 값의 getType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점 찍고 메서드를 요청해 주게 되면 해당 값이 담고 있는 타입, 데이터 형식을 반환을 시켜 준다라는 거죠.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게 getType 메서드입니다. 자, 요 구문은 일단은 참고로 하세요. 현재 시점에서는 참고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참고. 객체를 생성하는 구문이다.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선언과 동시에 어떤 값을 초기화시켜주는 구문인데요. 요 구문은 갑자기 new object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했는데 객체를 생성하는 구문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참고 구문으로 잠깐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getType이라는 이름의 메서드, 모든 변수 이름 .getType, 모든 값 이름 .getType 이렇게 했을 때 해당 데이터 형식을 반환시켜준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getType 메서드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코드 중에서 getType 메서드가 나오면 해당 값이 담고 있는 데이터 형식을 반환시켜준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요, 콘솔로부터 정수 자료형, 정수 데이터 형식을 입력받는 기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수형 데이터를 콘솔로부터 입력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CW 탭 눌러서 정수를 입력하세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자, 공간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받은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콘솔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입력받고자 한다면 console.readline 메서드를 통해서 그 결과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onsole.readline에다 제 마우스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표준 입력 스트림에서 다음 줄의 문자를 읽습니다. 결과값이 여기 이제 스트링으로 보여집니다. 리드라인은 스트링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거의 결과값은 스트링이라는 겁니다. 근데 스트링으로 따로 받고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우리가 정수형 넘버로 바로 받고자 한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빨간색 밑줄이 가면서 에러가 난다는 거죠. 스트링 형식을 인트 형식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콘솔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는 메서드는 문자열로 반환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형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는 convert 클래스의 toInt32 메서드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메서드로 이렇게 콘솔.리드라인을 한꺼번에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콘솔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을 실제 정수형으로 convert 클래스의 toInt32로 형식을 변환한 다음에 그걸 넘버 값에 담습니다. 바로 출력을 시켜보면 넘버 값을 출력을 시켜보면 얼마? 우리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그 값이 여기에 담아질 거라는 거죠.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요.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대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제 1234를 입력하고 나면 자, 1234라는 이름의 문자열로 입력되고 그 값을 다시 어떻게 넘버 값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값을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콘솔.리드라인 자체는 문자열로 입력받기 때문에 그 값을 정수형으로 변환시키고 그 값을 다시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출력을 시켜주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콘솔로부터 어떤 정수형 데이터를 받고자 했을 때는 콘솔.리드라인 메서드하고 convert.toInt32 메서드를 같이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readline integer 이그잼에서 두 개의 변수를 한번 정수형 변수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W 탭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대신 따로따로 입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형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퍼스트에다가 정수 입력하고 싶다면 convert.toInt32 인티저 32를 console.readline으로 묶어주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입력받고 세컨드 변수에는 역시 동일하게 이거 그대로 카피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실행시켜보면 입력한 두 개의 변수를 실행시켜보면 하나씩 출력하죠. first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second 변수 출력하고요. 제가 만약에 10을 입력했다 그러면 10 입력하고 20을 입력했으면 20이 만약에 출력되게 해주고자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0을 입력했다. 여기서 20을 입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10과 20을 입력했으면 10과 20이 출력되는 예제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convert.toInt32하고 console.readline으로 묶어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 10을 입력하고 엔터 치고 20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 10과 20이 그대로 한 번씩 그대로 정수형으로 여기서 입력하는 순간까지는 문자열이고요. 여기서 입력할 이 데이터는 정수형으로 변환시켜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onsole.readline은 문자열로 입력을 하지만 그것을 convert.toInt32, convert.todouble, tosingle, todecimal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떠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문자열로 변경을 시켜주고자 했을 때는 convert.toString을 사용해서 문자열로 변경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콘솔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고요. 그 데이터를 정수형으로 변환시켜서 출력시켜주는 것까지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간단히 살펴볼 내용은요. 정수를 이진수 문자열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또는 인티저 타입 또는 바이트 타입으로 x라는 변수를 넣고 10이라고 선언해 주게 되면요. 10이란 값 자체는 그 이진수로 표현해 보면 예를 들면 이제 8자리까지만 표현해 볼게요. 0000, 10, 102,
1248에서 이제 이진수 00001010이라는 거죠. 예. x를 이렇게 표현해보면, 이제 x는 10을 표현해보면, 왜냐면 얘가 1248에서 2하고 4를 더했을 때 10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되겠죠? 자, 계산기에서 프로그래머용으로 잠깐 두고 표현을 해보면, 자, 이진수로 표현해보면, 1010을 표현해보면, 10진수로는 이진수 1010은 10진수 10이라는 거죠. 10.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사용해서 이제 계산해 줄 수 있겠고요. 항상 이진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면 윈도우즈에 기본 내장된 계산기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얘를 만약에 출력을 시켜주고 싶어요. 예,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x 값을 출력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그냥 10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자, 실행 한번 시켜보면 그냥 그대로 1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얘를 이진수로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예. 10진수, 이거는 이진수 얼마냐? 이런 식으로 표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값을 이진수로 표현하고자 했을 때는요, 그 convert 클래스의 toString으로 문자열로 변환시켜라. 즉, 숫자값 x를 문자열로 변환시켜 주는데 두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에다가요, 뭐를 이진수로 변환해라. 이제 두 번째 옵션을 사용해서 to 베이스를 2로 두게 되면 이진수로 변경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바로 나오겠네요. 다 위쪽 화살표 실행시켜보면 1010이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10진수 10은 이진수 1010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네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만약에 나 8자리까지 표현해주고 싶다. 그냥 앞에 0000, 1010으로 이제 8자리까지 표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convert.toString을 이제 한 번 더 묶어줍니다. 얘를 한 번 더 묶어주는데, 그냥 공백은 놔두고 한 번 더 pedLeft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통해서 pedLeft에다가 몇 칸 잡고 total width를 8칸 잡고 나머지 부분을 뭐로 채워라? 어떤 패딩 캐릭터를 뭐로 채워라? 제로라는 이름의 문자 하나로 채워라.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패드 레프트까지 한 번 더 호출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위쪽 화살표 엔터 쳐서 실행하게 되면, 자, 10진수 10은 이진수 0000, 1010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원했던 모양이 이렇게 나오다는 거죠. 10진수를 이진수 문자열로 이렇게 정수를 이진수 문자열로. 그러면 여기는 이제 8칸으로 이제 제 이미지를 잡은 거고요. 뭐 32칸, 64칸 뭐 이렇게 잡아도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왼쪽을 채워라 8칸을 했는데 만약 8칸이 다 안 나오면 나머지 칸은 제로로 채워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요. 자, 이렇게 10진수를 이진수, 이제 일반적인 정수값을 이진수 문자열로 표현하고자 했을 때는 convert.toString에 값을 넣어주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 그 2를 주게 되면 뭐가 된다? 이진수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진수 변경하게 되면 딱 요만큼만 이제 1자리까지만 딱 나와. 1011, 101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1이 보여지는 부분까지만 나오는데요. 만약에 8칸을 잡고 나머지 부분 0으로 채워주고 싶다. 그럴 때 이제 pedLeft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추가적으로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결과값은 8칸 잡고 0으로 채워주고 나머지 이진수를 표현해라. 이렇게. 이제 1010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0000, 1010으로 출력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8칸 잡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라. 총 8칸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정수를 이진수 문자열로 표현하는 방법, 즉 10진수 정수를 이진수 문자열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요, 진법 변환이란 이름으로 C샵의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진법 변환 관련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진수를 10진수로 또는 10진수를 이진수로
이진수로 변환시켜주는 예제를 컨버트 클래스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수학적인 내용으로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하는 거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십진수를 이진수로 이렇게 변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진수 10을 이진수로 변경하면 10을 이진수로 변경하면 1, 2, 4, 8에서 1010으로 돼요.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바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CW 탭 눌러서요. 10진수를 이제 이진수로 이제 변경할 때 그냥 10을 바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는 뭐를 사용하냐면 convert 클래스에 toString 이진수는 이제 문자열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이진 문자열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첫 번째 변수로 정수형 변수를 하나 이제 입력해 줄 수가 있는데요. 숫자값 변수를 입력해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이라는 정수값을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뭐를 줄 수가 있냐면 toBase 이진수, 8진수, 10진수 또는 16진수 이렇게 특정한 기수에 해당하는 문자열로 변환하고자 한다. 그럼 10이란 값을 이진수로 변경해주고 싶다. 이진수 문자열로 변경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0은 1, 2, 4, 8 1, 2, 4, 8이니까 8과 2를 더하면 10이 되죠. 그래서 1010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1010이 나올 건데요. 이런 거를 10진수를 이진수로 이제 얼마나 빨리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convert.toString에서 10이라는 숫자 값을 이진수로 변경하라. 그러면 10진수 10은 이진수 1010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실행시켜보면 1010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러 10은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10진수 10은 이진수 1010이다. 이렇게 모양 한번 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요. 그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진수 1010을 10진수로 변경하면 10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해주고 싶다. 그럼 CW 탭 눌러서 1010을 변환시켜주면 뭐가 나온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하죠. 그럴 때는 10진수로 변경시켜주고자 했을 때는 toInt32를 사용해서 실제 숫자 값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배우면서 문자열 1010을 뭐로? 10진수로 변경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010은 1, 2, 4, 8이니까 2 더하기 4에서 10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10이 나올 거고요. 모양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진수 문자열인 걸로 하기 때문에 이진수 이렇게 주셔야 돼요. 예. 다시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문자열 1010, 이진수 1010을 이진수로 있는 것을 정수형으로 다시 변환시켜주면 10진수로 변환시켜주면 1010은 10이 나온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네요. convert.toString을 사용해서 10진수를 이진수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이진수로 되어 있는 1010을 정수형으로 10진수로 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는 convert.toInt32로 이렇게 손쉽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연산자를 배울 텐데요. 연산자 배울 때 이진수 관련해서 처리해 주고자 했을 때는 convert.toString, convert.toInt32를 사용해서 이렇게 손쉽게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진법 변환에 대한 내용, 요 convert 클래스의 toString로 이진수 변환, toInt32로 10진수로 변환, 요 두 가지만 기억을 잘 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매개 변수 2를 넣어야 되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둘 다 2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0진수를 이진수로, 이진수를 10진수로 이렇게 convert.toString, convert.toInt32를 사용해서
진법 변환을 손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공부한다면 이진수를 십진수로,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경하는 이러한 펑션,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요, 어떤 명령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점이에요. C샵의 기초문법 파트는요, 어떤 명령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어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익숙하게 만들어 오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예제를 통해서 두 가지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명령어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법을 여러분들 더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이너리 리터럴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만들었습니다. 바이너리 리터럴 단어 그대로요. 이진 문자열 이진 리터럴입니다. C샵에서는요, 그 이진 문자, 이진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데요. 숫자 앞에다가 0B, 0B 접두사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바이트 형식으로 B1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진수 0010을 넣어놓고 싶다. 그러면 0010이라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근데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 값이에요. 그런데 앞에다가 0010에다가 만약에 제로, 즉 0B 그 접두사를 붙여주면요. 제로 B라는 이름의 접두사를 붙여주면 얘는 이진수 0010이 됩니다. 이진수 0010이면 1248이니까 2가 되겠죠. 이진수 0010은 10진수 2가 되겠죠. 2가 되겠죠.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잠깐 먼저 윈도우즈 R키 누르고 CLC 엔터 쳐서 자, 계산기 띄워놓고 캘큘레이터 열어놓고 프로그래머용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프로그래머로 바꿔놓고 바이너리로 해놓고요. 0010을 넣어놓고요. 0010을 넣어놓고 이제 얘를 10진수로 보면 2가 되는 거죠. 예, 0010 또는 1000이요. 1000이면 1248이니까 10진수로 보면 8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공학용 계산기 또는 프로그래머용 계산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진수 1000은 10진수 8이다 또는 16진수 8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8진수는 10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값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진수에 대한 계산 내용은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바이트 형식은 B2라는 변수를 선언해놓고 해주면 되는데, 제로비인데요. 제로 다음에 B자는 대문자로 써도 됩니다. 대문자 써도 되고요. 1000 하게 되면 1248에서 이진수 1000은 10진수 1248, 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예, 이렇게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출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W 탭 눌러서 콘솔.write 라인으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B1을 출력하는데요. B1을 출력하는데 기본으로 출력하게 되면 그냥 10진수로 출력이 돼요. 이런 경우는 2가 출력이 되고요. B2를 출력해보면 8이 출력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6진수로 변환해서 출력해볼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그냥 업무상으로 많이 사용할 때는 10진수를 많이 쓰는데요. 만약에 16진수로 처리할 때는 X를 붙여주셔야 되겠고요. X를 옵션을 붙여주면 이진수이면 16진수로도 2가 되는 거고, 얘가 내용은 동일하겠구나. 예, 내용은 동일하겠다. 이렇게 이제 16진수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백틱 .NET run 2828 이렇게 그냥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6진수로 한번 표현해 본 거고요. 16진수로 10진수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이제 콜론 D 붙여도 되는데요. 이거는 10진수로 출력을 한번 시켜본 거고요. 10진수로 16진수는
요 이제 문자열 모양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냥 모양도 만들어서 출력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좀 바꿔볼까요? 1, 2, 4, 8,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A, B 뭐가 나올까요? 잠깐만요. 실행시켜 봐야 되겠다. 16진수 2구나. 이것도 표현 안 되겠구나. 1100으로 바꿔줄게요. 16진수로 표현해보기 위해서 1100이면 저장하고 C가 나오는구나. C. 16진수니까 10까지 간 다음에 11, 12, 13에서 A, B, C. C까지 해서 요거는 16진수로는 C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10진수. 이제 16진수 위에 거 놔두고 요것만 16진수로 한번 표현해 봤고요. 10진수 2하고 8 대신에 10진수로는 뭐 1, 2, 4, 8이니까 1, 2, 4, 8이니까 12가 되겠고요. 이렇게 2, 12, 2C 이렇게 2, 12, 2C 이렇게 출력되게 한번 그냥 만들어 봤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진수를 표현할 때 0010과 같은 이진수를 표현할 때 이제 여기는 인트 타입이 와도 되고요. 롱 타입이 와도 되는데요. 0010과 같이 이렇게 이진수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리터럴이라고 해서 이진 문자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앞에다가 제로 B 소문자 또는 제로 B 그 대문자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얘는 뒤에 이진수 문자열이 들어오겠구나. 이진수가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잡에서는 기본값으로 이진수 자체가 정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이진수 자체를 그냥 화면에 출력하게 되면 정수형으로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진수로 되어 있는 것을 정수형으로 표현하는데 이진수를 우리가 편하게 0010처럼 이진수로 이제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제로 B 이렇게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여서 주석 처리 한번 해죠. 제로 B 또는 제로 B로 시작하는 정수 문자열은 리터럴은 이진수 한글을 쓰죠. 이진수 리터럴 이렇게 그냥 주석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요거 0010 이진수 0010 이진수 1100을 표현해주는 방법은 앞에다가 제로비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얘는 이진 문자열이라 한다. 이런 걸 뭐라 한다? 바이너리 리터럴 이진수 리터럴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편한 기능이니까 이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디짓 세퍼레이터 숫자 구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n 이름으로 정수형 데이터를 만드는데요. 전미사로 제로 B 전미사를 붙이게 되면 이진수를 나타내고요. 이진수 0001, 0002를 나타냅니다. 즉 이진수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네 자리마다 어떤 구분을 하는데요. 그때 0001 언더스코어 문자를 사용해서 네 자리마다 실제로 처리할 때는 0001, 0001이 붙어있는 상태랑 동일합니다. 하지만 언더스코어를 붙이게 되면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조금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진수를 표현할 때 네 자리마다 언더스코어로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수형 DEC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얘는 100만을 표현할 때 현실 세계에서는 100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래머 언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어떻게 하자? 세 자리마다 언더스코어를 붙여서 뭐를 표현하자? 100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HEX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했는데요. 0x를 사용해서 16진수 A0, B0, C0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숫자마다 언더스코어를 사용해서 구분자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빈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면 이진수 0001, 0001이 17로 표현이 되고요. DEC는 그대로 100만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헥사데시멀 16진수 A0, B0, C0는 정수형 데이터로 1053, 1008이 나오네요. 이렇게 2진수, 10진수, 16진수를 3자리마다 또는 4자리마다 또는 2자리마다 언더스코어를 사용해서 숫자를 구분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숫자 구분자 디짓 세퍼레이터라고 합니다. 디짓 세퍼레이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7.0에서부터는 디짓 세퍼레이터, 숫자 구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디짓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진수 같은 경우는 빈이라는 이름의 정수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진수 같은 경우는 제로 B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이진수 0001, 0001을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이진수를 사용해서 0001, 0001 이런 식으로 이진수를 저장시켜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진수, 그 다음에 10진수 같은 경우는 데시멀이라고 해놓고, 예를 들면 10진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100만 원이다 해서 100만 원, 100,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언어 하실 때 아쉬운 거는 큰 숫자를 표현할 때 구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100만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000, 000에서 100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세 자리마다 콤마를 구분해서 얘는 딱 눈으로 봤을 때, 콤마 두 개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진수도 0001, 0001이면 0001, 0001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이진수 0001, 0001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눈에, 이진수로 잘 뜬다는 거죠. 1, 2, 4, 8, 16이니까 16, 17 정도 되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수형 헥사데시멀 같은 경우는 16진수 같은 경우는 이제 0x를 사용해서 저장하는데, 뭐 A0, B0, C0 이렇게 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요. 이거는 이제 16진수 A0, B0, C0를 이제 표현한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보다는 구분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C# 7.0 이상부터는요, 언더스코어 문자를 뭐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써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뭐로 그냥 1001, 1001에서 여기다 언더스코어로 구분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세 자리마다 콤마 찍는 거 대신에 언더스코어 기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긴 숫자 값을 표현할 때 좀 더 이제 편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A0, B0, C0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시켜 보면 빈 DC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요. 17이 나올 거고, 얘는 그냥 100만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A0, B0, C0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예,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표현해 본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자를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하고 차이점을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안 썼을 때도 뭐 그냥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구분자를 써줌으로써 좀 더 눈에 잘 들어온다 해서 세 자리마다 콤마 또는 네 자리마다 구분자 또는 16진수 같은 경우는 두 자리마다 구분자를 써서 처리를 해주고 싶다는 거죠. 0001, 0001은 17이었었나요? 여기는 17. 그 다음에 여기는 10진수로 100만 그대로 100
만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얘는 계산기 한번 띄워볼까요? A0, B0, C0 했을 때 1053, 1008, 1053, 1008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죠. 실행시켜보면 여기 위에 있네요. 1053, 1008 그대로 나오죠. 예, 계산기로 두드려 본 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10진수로 표현했을 때는 17, 100만, 1053만, 1008인가요? 숫자 값이 그 16진수를 이제 10진수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데요. 그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자, 이진수 같은 경우에 네 자리마다 구분을 해주는 게 좋겠고, 10진수 같은 경우는 세 자리마다 콤마로 구분하는 거고요. 16진수 같은 경우는 두 자리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으면 좀 더 이제 그 받아들이기가 좀 더 편하다라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언더스코어 같은 문자를 사용해서 구분자를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모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언더스코어, 이제 숫자에 들어가는 이 언더스코어는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릿수를 표현한 게 아니라 단지 개발할 때 개발자가 눈에 잘 띄게 표현해주는 구분자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디짓 세퍼레이터. 어떻게 보면 C#7, C# 7.0 이상 버전에서만 사용해 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가장 최신 버전의 C#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이렇게 디짓 세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신 버전의 컴파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bar 키워드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bar 키워드는요, 형식 유추라고 해서 뒤에 오는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타입인지 형식을 유추해서 자동적으로 컴파일러 레벨에서 타입을 결정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num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고 선언과 동시에 1234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넘버 변수는 이때서부터는 num 이름의 변수는 자동으로 형식이 유추가 되어 정수형 변수로 선언이 됩니다. 만약에 넘버 변수에다가 문자열로 1234를 입력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왜? 넘버 변수는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링 값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넘버 변수에다가 정수형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잘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넘버의 값을 출력해보면 역시 잘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bar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특정한 데이터로 초기화한다. 그러면 그 특정한 데이터로 타입이 유추되어서, 즉 정수형 데이터로 초기화시켜주면 정수형으로 넘버 타입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bar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들 때 좀 더 편리하게 뒤에서 오는 타입으로 어떤 변수를 선언하자, 이 개념이 되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컴파일러 레벨에서 타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트로 선언하는 거라든가 바로 선언하는 거는 실제 런타임에서는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bar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거나 또는 int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거나 실제 실행할 때는 동일한 형태로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컴파일러 레벨에서 컴파일러가 현재 bar 키워드는 정수형이구나, 이렇게 타입을 유추해서 해당 타입을 결정을 컴파일러 시점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최신 버전의 컴파일러를 사용한다. 그러면 bar 키워드를 사용해서 특정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형식 유추 또는 조금 어려운 말로 암시적으로 형식화된 로컬 변수라고도 합니다. 즉, 바 키워드를 사용하면 변수 선언할 때 자동으로 형식을 추론해 줄 수 있다. 이 한 줄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란 이름으로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바 키워드에 대해서, 소문자로 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키워드 같은 경우는요, 좀 어려운 말로 그냥 써보면 암묵적으로 형식화된 로컬 변수다라고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알아서 특정한 형식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변수를 할 때 스트링으로 네임을 하게 되면 네임 변수는 무조건 스트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임은 뭐 C샵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스트링 대신에 바를 키워드를 써도 네임은 뭐다? 네임은 스트링인 것을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아낸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를 처리를 해보면 네임을 처리해보면 얘는 그냥 말 그대로 C샵이 나오는 거고요. C샵이 나오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버전은 예를 들면 7.0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이 버전은 더블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W 탭 눌러서 버전을 출력해 보면 여기서는 7.0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건 소수점 자리까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7으로 나오는 거고요. 뭐 일단 7으로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여기를 스트링하고 여기를 더블형으로 선언을 해도 되고요. 뭐 그게 기본이니까 되는 대신에 C샵에서는 바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뒤에 오는 값에 따라서 얘를 유출합니다. 얘는 문자열이구나. 그러면 얘는 컴파일 시점에 바라는 키워드 자리를 컴파일 시점에 스트링으로 대체를 해버려요. 런타임 C가 아니에요. 주의하실 거는 컴파일 시에 개발자는 그냥 편리하게 스트링 대신에 바로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더블형 대신에 바로 줄여서 놓고 선언과 동시에 7.0을 초기해 놓으면 얘는 그냥 유출합니다. 얘는 뭐다? 얘는 실수겠구나. 이렇게. 얘는 스트링 키워드로 선언하는 거랑 동일한 거고요. 얘는 말 그대로 뒤에 오는 값에 따라서 더블형으로 선언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바라는 키워드는 강력한 형식입니다. 바라고 해서 그냥 오브젝트 타입이 한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임은 C샵으로 만들었으면 네임은 무조건 C샵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변하지 않는 타입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컴파일 시점에 바라는 이름 키워드는 스트링으로, 바라는 이름 키워드는 더블형으로 이제 유추해서 해당 데이터 타입을 유추해서 바꿔준다라는 거죠. 개발하는 시점에서 긴 어떤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것 대신에 바라는 키워드를 써도 이제 알아서 뒤에서 할당되는 그 값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당 데이터 형식이 강력한 형식의 데이터 형식이 지정이 된다. 이게 뭐다? C샵에서의 바 키워드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타입 어설션이라고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타입은 형식. 발음할 때 제가 어설션이라고 발음합니다. 저는 그냥 발음 한번 써본 거고요.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 키워드를 사용해서 메시지란 이름의 변수를 선언을 해요. 선언해 놓고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문자열을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자, 바 키워드는 자동적으로 어떤 값이 저장이 돼요? 바 키워드는 그 문자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열이 된다는 거는 문자열이 가질 수 있는 그 이제 메시지 변수 점 찍으면 인텔리센스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아하, 문자열이 가질 수 있는 명령어들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렇게 바 키워드에 문자열. 만약에 안녕하세요 점 대신에 1234를 넣어놨으면 1234는 이제 뭐를 추정해 줄 수 있어요? 숫자 값이죠. 그러면 숫자 값이 가질 수 있는 숫자 값이 가질 수 있는 메서드라든가 어떤 명령어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C샵에서는 특정한 타입이 들어온다 하면 그 타입에 여기 안에 들어오는 값, 어떤 이제 변수를 선언해놓고 선언했을 때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타입이 자동적으로 assertion. 제가 assertion이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 찾아보면 뭐 주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assertion이라는 단어는 프로그래밍 할 때는 뭐를 추정하다, 추측하다라는 거 의미로 이제 사용하면 이제 좀 더 편하더라고요. 추측하는 거죠. 얘가 추측이 되는 거죠. 타입 assertion이 되는 거죠. 얘가 1234니까 얘는 숫자 정수형 값이겠구나. 여기 문자리 들어오면 얘는 요 변수는 자동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가 되겠구나. 요 바 키워드가 스트링으로 되겠구나. 정수 값이면 뭐 인트로 되겠구나. 이렇게 타입에 대해서 추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메시지에 대해서 저렇게 만약에 1234를 해놓으면 get 타입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가 이제 추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컨트롤 백틱. 숫자 값을 1230도 놓으니까 int 32로 이렇게 추측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1230도 놓으면 int 32, int 키워드로 만든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바 키워드는 그런 게 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바 키워드 같은 경우는 뒤에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추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추정할 수 없는 거죠. 바 키워드는 선언을 하면 바 키워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선언과 동시에 특정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 키워드는.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바 키워드를 사용해서 넘버라고 해놓고 넘버는 1234다.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넘버는 get 타입을 요청을 해보면 system.int32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바 키워드 다음에 넘버 대신에 메시지라고 할게요. 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얘는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 변수는 자동으로 그거 관련된 문자열 관련된 명령어들을 제공해 주고요. 문자열 관련된 명령어를 제공해 주고 이거에 get 타입을 요청을 해보면 자동적으로 얘는 system.string 개체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실행시켜보면 system.int32하고 system.string으로 추측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타입 assertion이라고 해요. 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타입 assertion은 타입을 추론한다, 추정한다, 추측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번역을 하겠습니다. 타입 assertion, 타입 추측하는 거죠. 얘는 바 키워드가 이제 실제 컴파일러는 바 키워드는 뭐랑 동일해요? int 타입의 넘버랑 동일한 거고요. 얘는 스트링 형식의 메시지로 어떻게 한다? 이걸로 추론해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나중에 만들어 준다는 거죠. 개발할 때는 바 키워드를 쓰는 게 어차피 선언과 동시에 어떤 값으로 초기화 시켜준다. 이미 명백한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 시켜준다 한다면 굳이 int 키워드, 스트링 키워드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C샵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 키워드를 사용하면 뭐 오브젝트 타입처럼 프로그램이 무거워진다라고 생각해 주는데요. 네버입니다. 네버. 전혀 아니에요. 바 키워드를 사용해도 어차피 컴파일된 그 실행 파일은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타입을 지정한 거랑 동일하게 타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바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처럼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오브젝트 타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주의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냥 바 키워드는 적극 사용해도 뭐 어떤 속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타입 어설션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